11번 할 건데요. 11번 하기에 앞서 중요한 개념을 설명할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뭘 할 거냐면 맥스민 함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아마 N수생들은 자주 들어봤을 거고, 그리고 뭐 현역 같은 경우는 못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3들은. 일단 맥스 함수가 뭐냐면요, 이렇게 있잖아요. 두 함수가 있을 때 예를 들어 f가 g보다 커요. 그러면은 여기에 fx가 도출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값 중 큰 거를 도출시키는 게 맥스 함수입니다. 그리고 미니멈 함수는 똑같이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요 둘 중에서 이번엔 작은 게 도출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민이 써져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도출이 되면은 맥스민 함수입니다. 근데 이거를 수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수식으로 어떻게 쓰냐면요. 지울게요. 그래서 수식으로 어떻게 쓰냐면 요거는 2로 일단 분모를 적어주고요. 나눠주는 겁니다. 여기 위에 뭐가 들어가냐면 처음에는 fx랑 gx를 더해줘요. 오케이? 그 다음에는 절대값을 열어줍니다. 여기에서는 두 함수를 빼줘요. 그쵸? 그리고 이게 맥스 함수잖아요. 맥스 함수는 플러스로 요거를 연결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맥스 함수가 완성이 되고, 반대로 미니멈 함수는 다 똑같은데 요 부호만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적어볼게요. 이렇게 있고 절대값 열어주고 이번엔 빼준다 하고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로 연결해줍니다. 이 함수가 고등학교 개념은 아닌데 그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 배우는 함수예요. 뭐 칼큘러스에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요즘 코딩 많이 하니까 코딩 같은 거 하시면 많이 보실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요 2가 왜 들어있냐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시인가? 네, 그냥 대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래서 요 상황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서 빼볼게요.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f 더하기 g는 그대로 있고요. 더하기 f가 g보다 크니까 절대값 그대로 나오겠죠. f-g가 되고요. 그러면 g 사라지죠. 하면은 2f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도출돼야 하는 게 큰 값인 f가 돼야 하니까 요 2를 나눠주려고 2가 있는 겁니다. 반대 상황도 다 똑같으니까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될 거예요. 요것만 한번 그 미니멈 함수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이번에도 f가 더 크죠. 그러면 f 더하기 g의 마이너스 괄호 f 마이너스 g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는 f 더하기 g의 마이너스 f 더하기 g가 되니까 이번에는 f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값인 g가 2g가 되죠. 그래서 이 2를 요 2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g만 도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미니멈 함수입니다. 요 다음에 우리가 알아둬야 할 개념이 있는데요. 요거를 파생시켜서 양수 사이리기 함수, 음수 사이리기 함수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식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하나 쓰고요. 다른 하나는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양수 사이리기, 얘는 음수 사이리기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부호로 분류를 할 건데 fx가 0 이상일 때, 그리고 fx가 0 미만일 때, 여기에서도 fx가 0 이상일 때, fx가 0 미만일 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fx가 0 이상일 때는 f가 그대로 나오겠죠. 요 절대값이 사라지고, 그러면 2분의 2의 f가 되겠다. 2 사라지니까 f가 도출이 되죠. 근데 만약에 f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f-f가 되니까 얘는 0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양수일 때만 f가 도출되고 음수일 때는 0이 도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수 사이리기 함수는 반대가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2분의 f-f가 되고요. 딱딱 사라져서 0이 된다. 반대로 0보다 작을 때는 2분의 f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f 이렇게 되죠. 해서 되고요. 2f 되니까 f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음수일 때 f가 나오고요. 양수일 때는 0이 나옵니다. 반대죠. 그래서 얘는 양수 사이리기 함수, 양수일 때 f가 나온다. 얘는 음수 사이리기 함수, 음수일 때 f가 나온다. 이거 이름은 이렇게 지을지 않았는데 이렇게 짓는 게 저는 이렇게 배워가지고 함수 이름 마음대로 지으셔도 돼요. 별로 이름이 없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11번이 상당히 간단하게 풀려요. 이런 거는 예전에 평가원 기출에 한번 나왔고, 물론 이렇게 의도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풀면 편하다. 항상 좀 더 체계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다 옮겨볼게요. AN이 있고요. AN은 등차고, 그리고 D가 있는데 이 공차가 음수인 정수입니다. 정수 조건 조금 중요하니까 색깔을 넣어서 정수다.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식이 하나 정해져 있죠. 옮겨볼게요. K는 1부터 8까지 A의 K, 요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의 K의 더하기 40이다. 보시면 여기에 매우 특징적인 게 하나 있죠. 절대값이 있네. 절대값 보이시죠? 요 절대값 하나 있고요. 요 절대값을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네, 그냥 나열을 해도 좋지만 일단 고려를 하셔야 할 게 이 시그마가 주어져 있는 걸 항상 관찰할 때 방정식이나 항등식에서 시작과 끝이 같잖아요. 상당히 강력한 조건입니다. 요 두 개를 합쳐서 정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합쳐서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얘는 1부터 8까지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줄게요. 왜냐면 아까 배웠잖아요. 양수 사이리기 함수, 음수 사이리기 함수 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K 절대값 AK 이렇게 빼주는 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2로 나눠줘야죠. 그래서 2로 이렇게 곱해줍니다. 나누고 곱하고 42는 반대쪽으로 넘겨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2가 된다. 네, 이렇게 되면은 거의 다 된 겁니다. 그래서 2 나눠주면 마이너스 21이 될 거고요. 그쵸? 그러면 이거 의미가 뭐냐? AK가 0보다 작은 걸 전부 다 더했더니 마이너스 21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등차 수열이니까 직선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직선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겠죠. 얘가 A의 N이고 얘가 N축. 근데 조건을 하나를 안 옮겼네요. A6이 마이너스 2라고 정해져 있어요. A6이 여기가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일단 케이스를 나눠보는 겁니다. 1번 A6이 처음으로 음수이고 A5가 0 이상일 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A5가 음수고 A4가 0 이상일 때, 세 번째 A5 이거는 4겠죠? A4가 0보다 작고 A3이 0 이상일 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징적으로 알죠. 요 D 값이 정수로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D가 가장 작은 크기 단위가 되려면 마이너스 1일 때가 가장 작은 단위겠죠.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1을 한번 빼줘봐요. 마이너스 1 빼면은 마이너스 1 되죠. 요거까지밖에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요 상황을 하나 지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안 되겠죠.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두 개만 지워준 거야. 정말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만 구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요것만 구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풀이 올려드렸는데 첫 번째 케이스만 했고 여기에 답이 딱 나와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케이스는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